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양한 컨텐츠들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 보려고 하는 컨텐츠는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뒷북이긴 하지만 체인소맨 레제 편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 감명 깊게 봤고 심지어 2번 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엄청난 흥행을 했기 때문에 뒤늦은 리뷰지만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 작품 어땠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극장판 한 편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감히 2025년 모든 컨텐츠, 뭐 영화, 드라마, 예능 등등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직 이 영화의 후유증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일단 제가 올해 2회차 관람한 거는 이 체인소맨 레제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회차 관람하는 그 순간에도 한순간에 지루함 없이 너무나 몰입해서 봤고, 오히려 2회차 관람하길 잘했다. 1회차 때 보이지 않던 부분들, 1회차 때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장면도 2회차 때는 아주 맛있게 곱씹어서 봤고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다. 아무튼 이 체인소맨 레제 편을 보고 느낀 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전달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스토리, 연기, 음악, 연출 등등, 그 모든 게 너무 조화롭고 모난 곳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과장 보태서 이음새가 없달까요? 이음새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소들을 하나로 잘 엮어서 만드는 게 한 편의 작품이라면 그 요소들이 엮인 이음새가 잘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이 하나의 덩어리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막 우리 슬리퍼도 막 이음새 없이 그냥 하나 통짜로 만든 그 뭐야, 그 비브라늄 슬리퍼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거, 그 무식하고 튼튼한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저한테는. 그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든 애니메이션 한 편이었다. 제가 왜, 그리고 어떤 것들에서 이런 걸 느꼈는지 차근차근 아주 진하게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인 체인소맨 레제 편은요, 체인소맨 만화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죠. 체인소맨 만화책의 초반부 내용이 이제 2022년에 체인소맨 1기로 애니메이션 제작되어서 방영되었고, 체인소맨 1기가 끝나고 마지막 장면에 이 레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 레제라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극장판으로 따로 뽑아서 만든 게 이 체인소맨 레제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1기를 안 보신 분들이나 앞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꼭 보시고 이 레제편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레제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인공인 덴지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봐야 훨씬 몰입이 잘 되거든요. 그 차이가 저는 꽤나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1기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뒷부분에 1기 내용을 간략하고 아주 재밌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타임라인 뭐 요, 여기야. 아무튼 표시해 둘게요. 여기 좀 클릭하셔서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보신 분들도 듣고 오시면 더 몰입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 이 영화의 스토리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너무나 전달력이 좋고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핵심이 뭐길래? 자, 일단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덴지의 앞에 레제라는 소녀가 등장하죠. 그리고 덴지는 레제의 통통 튀는 성격과 아리따운 외모에 마음이 가게 되고, 레제 역시 덴지의 단순하고 유쾌하면서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키워가지만 사실 레제의 정체는 아쿠마였죠. 그녀의 목적은 덴지의 심장이었고, 그러니까 덴지가 가지고 있는 그 포치타의 심장, 결국 체인소맨의 심장을 뺏으러 온 악마였던 거죠, 레제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레제는 덴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덴지 역시 그런 레제와 치열한 결투를 벌이면서 일어나는 일이 이 체인소맨 레제 편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 영화의 핵심은 뭐 레제와 덴지의 라브 스토리, 그리고 덴지의 심장을 둘러싼 결투, 악마와 정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영화를 보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라기보다는 이런 뻔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결국 정의가 악마를 이겨서 그냥 단순히 레제와 덴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이 작품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진짜 핵심은 그냥 레제. 그 레제라는 한 인물의 어마어마한 존재감.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 레제라는 인물 때문이죠. 레제여서, 레제기 때문에 레제여야만 했죠.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 이 체인소맨 원작의 작가님인 타츠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레제 편을 본 모든 분들께
레제라는 존재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저주처럼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셨네요, 작가님. 응? 레제라는 저주에 제대로 걸려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응? 그런 사람 한 트럭이야 지금. 그런 사람 지금 한 트럭이라고, 한 트럭. 아무튼 작가님의 이런 말씀처럼 이 작품의 핵심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레제라는 인물이 우리들 마음속에 저주처럼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의도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됐고, 뭐 전달된 수준이 아니라 그냥 관통당해서 나달나달해졌어요. 뭐 누군가는 이걸 듣고 그러겠죠. 에이, 뭐 결국 소년 액션 만화인데 오바는 달라봤자 뭐 얼마나 다르겠어. 레제라고 해봤자 그냥 뭐 둘이 라브라브 하다가 잘 안 되고 둘이 막 뚝딱뚝딱 싸우는 거겠지. 일로 와. 들어와. 딱대. 그대로 와. 뺨. 자, 이 체인소맨 레제 편을 보면 왜 레제라는 인물이 저주처럼 남는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 작품이 평범한 다른 작품들과 다른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출발은요, 이 체인소맨이라는 만화의 내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체인소맨이라는 만화 자체가요, 다른 타 작품들과는 좀 궤가 다른 느낌이 있죠. 스토리 전개가 우리의 상상과는 항상 다르게 흘러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만화의 장점이자 유독 이 만화를 보면 사람들이 후유증을 갖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다르게 흘러가나? 자, 소년 액션 만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주인공이 제일 세. 어차피 주인공이 이겨. 질 것 같지만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기겠지. 모두가 살아남아서 행복하겠지. 결국엔 쟤네들이 잘 돼서 결혼하고 애 순풍순풍 낳고 해피엔딩이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체인소맨이라는 만화 자체가. 이 체인소맨에 나오는 웬만한 등장인물들은요, 속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이 잘 안 돼. 왜 가늠이 안 되냐면 이 주인공이라고 항상 치열하고 정의롭고 의지와 열정이 넘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정의 따윈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럼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은 그런 주인공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착한 인물들일까? 아니요. 얘네들도 그냥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줘. 대충 수지타산 이거 때려봐야 돼. 이거 맞아야 도와줘. 아니 근데 결국 악마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아니야? 아니요. 얘네들은 정의 때문에 악마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맞서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들처럼, 만화가 아닌 현실의 우리들처럼 정의 따윈 모르겠고 그냥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한마디로 모든 인물들의 성격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이 체인소맨은. 주인공 덴지만 놓고 보더라도 어떨 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악마와 싸우기도, 어떨 때는 모든 의욕을 잃기도, 누군가를 좋아하다가도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충동적인 선택들을 내릴 때가 많고, 동료를 잃었을 땐 슬퍼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치이는 현실의 모든 걸 잃고 다시 해맑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덴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아니면 평범한 선택의 순간에서 뭘 선택할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위해 반대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얼마 전에 대흥행을 했던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과 비교를 해봅시다. 만화의 주인공인 탄지로, 정말 정의롭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동생 네즈코를 지키기 위해선 목숨도 바치면서 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명언 쏟아내잖아. 내 동생 건들지 마 하면서.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승리하죠. 우린 귀칼을 보면서 탄지로가 정의를 배신할 거란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도 않아. 한마디로 인물들이 굉장히 평면적이고 단순한 설정의 전형적인 소년 만화죠. 뭐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 아는 맛이 우리의 입맛에 웬만하면 언제나 잘 맞고 깔끔하잖아요. 뭐 생각하고 곱씹어 보지 않아도 돼, 만화 내용을. 어차피 어느 정도 그냥 예상되는 스토리니까 머리에 집어요. 그냥 집어요. 반면 이 체인소맨의 경우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들이 펼치는 예상이 안 되는 스토리 전개라고 했잖아요. 이런 작품들의 특징이요, 깔끔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쟤는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 무슨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 나라면 저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한번 잘 빚어져서 만들어질 경우 극심한 후유증을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니까. 제가 태어나서 제일 후유증이 가장 심했던 작품이 신카이 마코토님의 초속 5cm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아마 이 애니를 보신 분들은 벌써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녀석 봤구나 코스 하면서. 이 초속 5cm라는 작품의 내용도 계속 우리의 생각을 빗나가면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그 작품 역시 우리의 마음속 지워지지 않는 벚꽃잎의 저주를 남겨주게 되죠. 이 작품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쭉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입체적인 등장인물들과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가 만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 배경을 기반으로 한 이 체인소맨 레제 편에서 덴지와 레제의 러브 스토리가 펼쳐지다 보니 우린 이 둘의 진짜 속마음을 끝까지 몰라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계속 그냥 유추할 뿐입니다. 어차피 만화인데 결국 둘이 잘 되겠지라는 게 애초에 없는 만화니까 레제는 덴지를 정말 좋아했던 걸까? 좋아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언제부터 좋아했을까? 근데 만약 덴지를 그대로 죽여버렸다면? 근데 왜 처음부터 덴지를 죽이지 않았던 걸까? 어디까지가 진심이었고 어디까지가 연기였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해답을 찾기 위해 계속 곱씹고 영화의 사소한 장면들에서 레제와 덴지의 말과 행동들에서 의미와 답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들은 마치 실제 우리들의 모습 같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지, 나한테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들에서 의미와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결국 뭐 정답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만화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단순한 만화 캐릭터지만 그걸 넘어서 애정이 가고 응원할 수밖에 없고, 둘이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막 감정이입해서 막 심장 떨려불어. 그리고 둘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누구보다 놀래서 막 마음 졸이면서 안 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야, 그냥 너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가 입체적이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철저한 작가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이 체인소맨 원작 만화책의 작가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만화의 작가님이 일본에서 만신이라 불리는 만화의 신 후지모토 타츠키님이십니다. 근데 이 만화가님의 스토리 특징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신선하고 강한 임팩트, 그리고 언제나 종잡을 수 없는 전개, 항상 스토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가 이 작가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가님의 강점이 이번 체인소맨 레제 편에서 제대로 빛을 발했던 거죠. 물론 이 작가님의 이런 특징 때문에요, 만신이라는 자리가 위태로울 만큼 독자의 반발을 살 때가 요즘 솔직히 많죠? 이젠 입체적이어도 너무 입체적이야. 아니 그냥 자기 맘대로 뜬금없이 누구를 죽이고 그냥 여 터트리고 저 터트리고, 그냥 이 캐릭터한테 애정 좀 생기려고 하면 응 죽어. 그럼 이제 독자들은 치킨님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캐릭터한테 애정 좀 생기려고 하면 응 너도 죽어. 죽이지 마시라고요. 응 사실 안 죽었지롱. 다행이다. 역시 만신 타츠키 라고 안심할 때 빵, 이렇게 되는 게 타츠키님의 특징인데요. 아니 그리고 죽이는 것도 곱게 죽이지 않아요. 항상 그냥 아무튼 이런 너무 예상할 수 없는 전개라 가끔은 말리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이다. 뭐 여기서 더 말하면 레제편 이후 내용까지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참고, 아무튼 딱 이 체인소맨 레제편까지는 개인적으로 이 타츠키 작가님의 그런 강점이 제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리의 특징을 가진 체인소맨이 이번 레제편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특히 좋았나, 이번에는 이 체인소맨 레제편의 표면적인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이 영화를 보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것들. 일단 이 영화는 작가면 작화,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연기한 성우님들까지 모든 게 정말 너무나 잘 빚어놓은 하나의 덩어리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화려한 작화에 눈이 즐겁다가도 노래가 나올 때면 그 노래가 정말 너무나 그 작화에 잘 어울리고 그냥 그 노래여야만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캐릭터들이 뱉는 예쁜 대사들, 그리고 그 예쁜 대사를 읽는 그 성우들의 목소리와 연기, 그 성우여야만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에서는 진짜 정말로 아쉬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정확히 영화의 어떤 부분에서 느꼈는지 영화의 내용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영화의 시작 부분. 박수 3번 시작! 영화의 시작부터 저는 감탄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독특하게 만화책의 형식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흑백 만화책의 장면을 그냥 영상으로 틀어놓은 듯이. 그 내용은 덴지의 꿈속 내용입니다. 덴지는 항상 똑같이 꾸는 악몽 같은 꿈이 있거든요. 막 어두운 골목길에 굳게 닫힌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으로 다가가자 문 너머로 포치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덴지, 이 문을 절대 열지 마!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훅! 하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일단 이 만화책의 형식으로 영화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체인소맨의 뿌리는 만화책이잖아요. 뭐 만화책을 안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만 체인소맨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찐팬들은 만화책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있겠죠. 그런 찐팬들의 니즈를 뭔가 충족시켜주는 느낌이랄까? 이게 정말 좋았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냥 챙김받는 느낌이랄까? 이런 팬을 챙겨주는 듯한, 아무튼 그렇게 시작부터 마음이 확 사로잡힌 채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 영화의 오프닝 주제곡 요네즈 켄시의 아이리스 아웃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박수 5번 시작.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이 노래 자체도 좋고요. 이 노래가 나오면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의 장면들과 분위기, 정말 그 노래와 완벽한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 그 노래가 나오는 동안 보여주는 그 장면들에서 짧지만 함축적으로 등장인물들의 특징과 성격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저도 2회차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뭐 출근하기 싫어서 꼬장 부리는 파워, 그런 파워를 달래는 아키, 생각이 많은 듯하면서 단순해 보이는 덴지, 뭐 이들의 왁자지껄한 출근길,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쥐, 찍찍 그 쥐, 그리고 그들과 상반되게 정갈하게 아침을 준비해서 출근을 준비하는 마키마, 뭐 동료들의 무덤에 서 있는 키시베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등장인물들도 짧지만 굉장히 캐릭터가 잘 드러나게 보여줍니다.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 정말 이 오프닝마저도 섬세하게 그 짧은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렸다는 게 느껴지고, 진짜 스타일리시한 작가들이 쏟아지면서 그 모든 장면과 노래의 조화가 그냥 이 노래가 체인소맨이고 체인소맨이 이 노래야.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갑자기 비가 확 내리는 거야. 그 비를 피해서 덴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때마침 한 여자도 비를 피하러 들어오는데 그녀가 바로 레제였다. 그리고 레제의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야. 레제의 저주가 시작되는 건 그때부터야. 아니 정말 일본의 성우님들은요, 무형문화재 지정해야 돼 진짜로. 그 레제라는 인물의 귀여우면서 여우 같은 면도 있으면서 통통 튀면서 심지어 아련하기까지 한 그 목소리. 아무튼 그렇게 이제 레제와 덴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레제는 덴지의 얼굴을 보자 웃으면서 울게 되죠. 자신이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를 닮았다면서. 그런 레제에게 덴지는 꽃 한 송이를 선물로 주게 되죠. 그 꽃을 받은 레제는 환하게 웃으면서 덴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던 하늘이 쫙 개면서 레제의 얼굴에 그늘이 아닌 햇살이 쫙 비추면서 노래가 한 곡 나오는데 퍼스트 글랜스라는 피아노 곡이 나옵니다. 그 묘하게 슬프고 아련하면서 밝은, 여기서부터 영화를 보는 분들의 입꼬리가 싹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무튼 레제는 이제 꽃 선물에 보답한다면서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카페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해맑게 전화부스에 나와서 카페 출근길을 다시 걷게 되는데, 영화는 그 모습을 계속 비춰줍니다. 아까 말했던 퍼스트 글랜스라는 피아노 곡과 함께.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고 그 골목길의 끝에 레제가 일하는 카페가 보이기 시작해요.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걸? 아니 덴지가 이미 앉아있어. 덴지한테는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예뻤잖아. 나한테 웃어줬잖아. 오라며. 그럼 가는 거야 덴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둘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레제는 덴지를 너무 재밌어해요. 덴지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자지러져 그냥. 그러면서 말하죠. 덴지, 넌 너무 재밌는 아이구나. 그거 알죠? 남자는요, 누군가한테 재밌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그때 그거 터지는 거, 도파민 터지는 거거든.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예쁜 여자아이가 인정을 해줘? 또 레제가
앵간한 끼순이가 아니거든요. 그 얼굴에 그 예쁜 목소리로 깔깔 웃어주면서 덴지를 자연스럽게 싹 만져. 거기서 덴지 시스템 종료. 나간 거야. 그냥 게임 오버야. 그냥 이제부터 내 사랑은 레제. 레제랑 결혼하는 거죠.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레제랑 노후 계획까지 이제 청사진을 쫙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서 덴지는 그 카페에 매일 아침 이제 출석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미래 여친님인데 아침마다 이제 문안 인사 드리러 가야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처럼 카페에 덴지가 찾아왔고 레제는 학교 공부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덴지는 이제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옆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레제의 끼부리기 쇼타임이 시작되죠. 덴지 일로 와. 내 옆에 앉아서 먹어.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럼 내가 가지 뭐. 하면서 덴지의 옆에 아주 찰싹 붙어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레제가 덴지한테 말하죠. 덴지는 왜 학교도 안 다니고 데브런터를 하고 있는 거야. 16살밖에 안 됐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덴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싶다가도 사실 우리는 덴지의 과거를 알잖아요. 절대 학교에 갈 수 없는 현실이었고 정말 현실적인 이유로 데브런터를 했던 친구니까. 그리고 덴지가 레제한테 말하죠. 나도 레제 너랑 같이 학교 다니고 싶어. 너라면 재밌을 것 같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바로 그냥 덴지도 이제 마음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제 레제가 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덴지에게 아주 더 찰싹 붙어서 말을 하는 거죠. 있잖아, 우리 이따가 밤에 학교 건물로 놀러 갈래? 덴지 바로 심장마비 직전, 행복사 직전. 고민 없이 제안을 승낙한 덴지는 결국 그날 밤 학교 건물에 레제와 같이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둘은 손을 잡게 되죠. 그 모습이 되게 이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빈 교실에 둘이 학교 상황극 같은 걸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레제가 이제 걱정 어린 말투로 다시 물어봐요, 덴지한테. 덴지는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거야? 그건 좀 그렇잖아. 16살이면 아직 어린아이고 데브런터로 일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덴지가 대답하죠. 그런가. 근데 데브런터 하면 밥도 주고 재워주고 그래. 덴지야, 그런 것들은 그냥 최소한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 모두 평범하게 누리고 사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덴지는 생각에 잠기게 되죠. 아 그래? 모르겠다. 생각하면 머리 아파. 그리고 그런 덴지의 모습을 묘한 표정으로 레제가 바라봐요. 연민의 감정인지 동정의 감정인지 단순한 걱정인지. 그리고 덴지에게 다가가서 말하죠. 덴지, 우리 머리 식히러 갈까? 그리고 둘은 학교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화 최고의 장면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수영장 씬은요, 저의 올해 최고의 장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깜깜한 학교 수영장에 달빛이 쫙 내리고 그 수영장 물에 달빛이 비춰서 그 푸른 빛이 덴지와 레제를 탁 감싸면서 너무 이쁜 색감을 두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레제가 덴지한테 말하죠. 같이 수영할래? 덴지는 수영을 못한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 덴지를 본 레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갑자기 레제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 시작해. 속옷까지 싹 다. 그리고 먼저 물에 들어가서 덴지 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말하죠. 덴지, 너가 모르는 거 내가 전부 알려줄게. 그러면서 영화에선 인더풀이라는 노래가 탁 나오는데 이게 문제야. 아니 어디서 이런 미친 노래를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가? 에? 저는요 지금도 이 노래만 들으면 그 후유증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고 체인소맨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무한 반복으로. 진짜 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면서 그 너무나 예쁜 화면 속에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레제, 그리고 밖에서 고민하고 있는 덴지. 덴지의 고민은 그거죠.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기도 하고 이 밤에 저 수영장에 들어가도 되나?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심지어 옷을 다 벗고? 그리고 고민 끝에 덴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수영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점프하는 그 순간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터지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 레제와 덴지의 물놀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뭐 둘이 다 벗고 있다고 해서 뭐 외설적이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냥 너무 예쁘게 그려집니다. 오히려 다 벗고 있어서 더 좋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둘이 정말 자신의 환경, 배경, 뭐 고민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 순간에만 집중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그 장면에서 너무나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수영장 씬이 끝나고 이제 둘은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옷을 말리게 되는데 레제는 덴지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문장이 되죠. 덴지, 덴지는 시골쥐랑 도시쥐 중에 어느 쪽이 좋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골쥐는 시골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도시처럼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없고 도시쥐는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있지만 도시에는 언제나 인간과 고양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 질문을 들은 덴지는 자신은 도시쥐가 좋다고 대답을 해요. 실제로 덴지는 데브런터를 하면서 위험한 삶을 살지만 맛있는 밥, 따뜻한 잠자리를 얻은 거에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레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시골쥐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둘은 마을 축제에 같이 가서 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미친 작가와 노래가 시작이 돼요. 둘이 축제에서 노는 장면을 되게 흐릿하면서도 선명하게 정말 꿈속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그리고 둘의 모습을 이 마치 캠코더로 담은 듯 추억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면서 슬로우 썸머 이브라는 피아노 곡이 나오는데요. 이 미친 곡은 또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정말 그걸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나까지 흐뭇해진달까요? 약간 수영장 씬이 전체적으로 푸른 느낌의 아련함이라면 이 축제 씬은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의 따뜻함입니다. 그게 이제 연속으로 나오면서 눈과 귀가 제대로 호강을 한다. 그렇게 축제를 즐기던 레제와 덴지는 이제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야경을 착 내려다 보면서 레제는 무언가를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요. 덴지, 많이 생각해봤는데 데브런터 그만두면 안 돼? 학교도 다니고 해야지. 나랑 도망가자.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게. 나 덴지를 좋아해. 그 말을 들은 덴지는 너무 놀라지만 선뜻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덴지 역시 레제가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데 덴지는 이 힘겹게 얻어낸 이 도시쥐의 삶을 버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망설이는 덴지의 모습을 본 레제가 무언가 결심하게 되고 때마침 마을에서는 축제의 절정을 알리는 폭죽이 터지게 되면서 그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레제는 덴지에게 입을 맞추게 되죠. 그렇게 둘이 뜨거운 입맞춤을 하는 사이 마을에서는 그 불꽃놀이를 보고 있던 한 꼬마아이가 사탕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탕을 누군가 밟는데 카차착! 소리가 좀 이상해. 이건 사탕 깨지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영화는 다시 레제와 덴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덴지의 입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윙! 윙! 공포스러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덴지는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레제의 입 주변에는 피가 범벅이 된 채 레제가 입을 벌리는데 그 입안에는 덴지의 혀가 있었다. 그리고 레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그녀는 체인소맨의 심장을 노리고 온 폭탄의 악마였던 거죠. 이때부터 영화의 장르가 바뀝니다. 레제와 덴지의 본격적인 이제 결투씬이 시작되는데요. 한 영화 중반부터 중후반까지 그냥 액션씬만 때려놓고 휘몰아 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그냥 액션씬이 아니라 정말 너무 화려해서 눈에 담기 힘들 정도의 미친 작화가 그냥 쉼없이 쏟아집니다. 정말 이 액션씬을 표현하기에는 이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해서 눈에 담기 힘들다. 정말 이걸 다 어떻게 그렸지? 싶은 막 독특한 작화들이 그냥 비처럼 쏟아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체인소맨 레제 편에서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뭐 너무 액션씬이 길었다라고 하면서 불호였다라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호였습니다.
그냥 뭐랄까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었다고 할까요? 그 긴 액션씬을 저는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더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체인소맨을 보기 전에 봤던 게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었거든요. 그 무한성편에서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그 액션씬이 조금 이제 재밌어지려고 하면 갑자기 과거회상, 뭐 좀 나오려고 하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탄지로 아버지의 목소리, 탄지로, 이제 진짜 결투가 나오나 싶으면 제니츠 하면서 어디선가 들리는 이 제니츠 스승님의 목소리, 그리고 이젠 진짜 싸우는구나 하고 싶을 때 갑자기 가자. 나는 그냥 무한성이, 내가 무한성에 갇힌 거야. 과거회상 무한성에 난 갇혔어. 작품 이름을 잘 줬어. 그냥 무한성이야. 과거회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인소맨 레제편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좋았습니다. 그냥 흐름 안 끊기게 액션씬만 다 때려넣고, 와, 이 액션씬 멋있다라고 느낄 때쯤 더 개쩌는 화려한 액션씬을 계속 보여주니까 계속 입에 그냥 쑤셔 넣어 그냥. 아무튼 그러니까 과거 회상에 지쳤던 나에게 주는 약간 선물 같았달까요. 아무튼 저는 이 긴 액션씬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이 액션씬에 쏟아져 나오는 현대 애니메이션 기술을 감상하는 것만으로 저는 표값은 충분히 뽑았다는 느낌? 아무튼 그렇게 레제와 덴지의 결투가 후반부쯤으로 흘러가요. 덴지는 레제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제가 너무 씨. 이 폭탄의 악마라 그랬잖아요. 이 폭탄의 악마는 악마 세상에서도 네임드였던겨. 다른 악마들도 폭탄의 악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레제님 폭탄의 악마야! 라고 할 정도로 벌벌 떨 정도니까 결국 레제를 힘으로 이길 수 없다 판단한 덴지가 꾀를 하나 내게 되는데, 자신의 체인을 레제의 몸에 휘감고 자신 역시 같이 휘감습니다. 그리고 레제와 몸을 착 밀착시키고 아주 체인으로 꽁꽁 묶은 다음 같이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물속에서는 아무리 폭탄의 악마라도 폭발을 일으킬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천천히 이 둘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인더씨라는 피아노 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인더풀 노래가 나올 때랑 대비되는 상황이죠. 달빛이 비추는 수영장에서 서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놀 때와, 이번에는 달빛이 내리는 바다에서 서로 악마가 된 모습으로 가라앉는 지금, 그리고 수영장 때와 같은 피아노 선율이 흐르면서 이 둘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그때의 모습을 서로 추억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뒤 정신을 차린 레제는 악마의 모습이 아닌 다시 레제의 모습으로 바닷가에서 눈을 뜨게 돼요. 덴지가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제가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 날 왜 구해준 거야? 나 다 거짓말이야. 너 좋아했던 거, 누구 좋아하는 척 연기하는 거? 나 그거 다 훈련받은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레제는 매정하게 돌아서서 자리를 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덴지가 말하게 되죠. 레제야, 같이 도망치지 않을래? 뭐 너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나한테 수영 가르쳐줬던 건 진짜였잖아. 그치? 그 말에 레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덴지에게 달려가서 덴지에게 와락 안깁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입을 맞출 듯 얼굴을 가져가 보다가 덴지를 한 대 빡 때리고 쓰러진 덴지한테 말을 하죠. 덴지야, 넌 좀 똑똑해져야겠다 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덴지는 그런 레제한테 다시 소리쳐요. 너가 일하던 카페에서 나 기다린다! 나 기다릴 거야, 꼭 와! 사실요, 레제의 정체가 뭐였냐면요, 폭탄의 악마인 것도 그렇지만 이 소련에서 어린 시절부터 특수훈련을 받았던 킬러였습니다. 모르모트라고 불리는 소련의 실험체로 자랐던 소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덴지랑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못한 밑바닥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였던 거예요, 레제도. 그렇게 레제는 이제 데브런터에게 정체를 들켰으니까 도망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길에 모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악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금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금을 하는데, 모금을 한 사람들한테 꽃 한 송이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 꽃이 덴지가 첫 만남 때 자신에게 줬던 꽃하고 같은 꽃이었던 거야. 그리고 레제는 열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에 서서 그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자신도 악마면서 악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모금을 하는 내 자신. 아니, 나도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거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덴지 역시 이 모금 운동에 모금을 했었나 보구나. 그래서 이 꽃을 덴지도 받았던 거고 그걸 나한테 줬던 거구나. 그리고 승강장에서 열차는 출발하게 되고 열차가 다 지나가자 열차에 타지 않은 레제가 보이죠. 그리고 레제는 덤덤히 다시 카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영화의 초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레제의 출근길을 비춰줬던 그 장면과 똑같이 카페로 천천히 걸어가는 레제를 비춰줍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피아노 곡과 함께. 그리고 저 건너 밝은 카페가 보이는 그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자 레제는 덴지가 있는 그 카페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길이 끝날 때쯤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데브런터의 책임자 머키머였던 거죠. 레제를 위해 흘러나오던 피아노 곡이 한순간에 일그러지면서 그리고 마키마는 레제에게 말을 합니다. 안녕. 자기야, 나도 시골지가 좋다? 내 친구가 시골에 밭을 갖고 있어서 내가 가끔 놀러 가거든? 근데 이 시골쥐들이 작물을 망쳐놓네? 그래서 개들을 풀어가지고 그 쥐들을 싹 잡아들이거든. 근데 이상해. 그걸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난 시골쥐가 좋아. 퓨! 그렇게 카페에 거의 다다른 레제를, 덴지에게 거의 다 왔던 레제를 마키마가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 만신창이가 된 레제는 결국 닿지 못한 그 카페 쪽을 바라보는데 카페 창문으로 꽃다발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덴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레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되뇌입니다. 왜일까? 왜 나는 덴지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죽이지 못했을까? 덴지,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나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그렇게 레제의 죽음으로 이 체인소맨 레제 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나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또 요네즈 켄시님의 제인도라는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 이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이 노래마저도 너무 완벽해요.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죠? 그 마지막 대사 있잖아요. 나는 왜 덴지를 처음 만났을 때 죽이지 않았을까? 덴지, 사실은 말이야. 나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이 대사. 이 대사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레제의 저주가 우리들 마음속에 쿡 하고 박히게 돼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레제의 그간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본인 역시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교도 다녀본 적도 단 한순간도 안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레제도.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덴지에게서 보게 된 거고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덴지 16살인데 학교를 왜 안 다녀? 데브런터는 위험해.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아야지. 평범한 삶을 당연히 누려야지 덴지. 내가 전부 알려줄게. 도망가자. 평생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말을 덴지에게 했던 레제인데 어쩌면 그 모든 말들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덴지에게 해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덴지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이런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렇듯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요. 레제라는 인물에 대해 커다란 연민 같은 감정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분명 레제가 덴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연민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동해서 이젠 우리가 레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커다란 연민이 생기게 되죠. 그 연민을 출발로 해서 레제가 그때 그래서 그랬나 보구나. 이 장면엔 이런 의미가 있었나 보구나.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땐 진심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곱씹게 되고 그렇게 레제의 저주가 우리들의 가슴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길게 이 체인소맨 레제 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레제편 이후의 내용이 체인소맨 2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들어갔다고 해요. 제 생각이지만 2기가 나오고 체인소맨 1부 마지막 내용은 또 극장판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인소맨이 지금 만화책으로 현재도 연재 중인데 현재 연재 중인 거는 2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막이 끝났어요. 1막이. 1막의 전반부 부분이 이 체인소맨 애니메이션 1기와 레제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1부의 후반부 내용은 2기로 제작 중이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 2기의 마지막 내용은 이 레제편이 나왔던 것처럼 아마 극장판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야 돼. 이렇게 잘 만들 거면 그래 주세요, 제발. 그리고 그 체인소맨 1부 마지막 극장판은 이번에는 라는 등장인물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주처럼 남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반응이 괜찮거나 원하신다면 이 체인소맨 레제편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1부의 끝까지 한번 쭉 설명해 보는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주 또 예상치도 못한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이 레제편 이후에. 아무튼 이 체인소맨 레제편 최종 별점을 매겨보면 저는 별점이 아니라 저만의 점수인 이 체리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소맨 레제편의 체리는 5개 만점에 저는 4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사실 4개 반 주고 싶거든요. 근데 훗날 다른 작품들 점수를 매길 때 이 점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작품 체인소맨 레제편은 4개 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이 레제의 저주에서 최대한 후유증은 느낄 대로 느끼시고 빨리 헤어나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체인소맨 1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만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일본이고 이제 악마가 공존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를 때려잡는 정부 조직인 데블 헌터가 존재하고 있죠. 자, 이 악마들은 어떤 악마들이냐? 인간의 공포가 실체화된 악마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죽음, 어둠, 전쟁, 폭력, 총, 칼, 바퀴벌레, 오이, 뭐 이런 것들이 실체화가 되어서 악마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뭐 죽음의 악마, 뭐 칼의 악마, 전쟁의 악마, 이런 악마들이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인간과 계약을 맺어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거나 혹은 인간이 부르면 악마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힘은요, 사람들이 더욱 무서워하는 공포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강해져요. 자, 쉽게 말해서 바퀴벌레의 악마보다는 당연히 죽음의 악마가 훨씬 강력하겠죠? 사람들이 바퀴벌레보다는 죽음을 훨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아무튼 이런 악마들이 출몰하는 일본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밑바닥 인생을 사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바로 이 만화의 주인공 덴지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밑바닥이었냐면요. 아직 꼬마 나이인데도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장기까지 팔아요, 그 나이에. 뭐 학교를 다니는 건 고사하고 동네 깡패 야쿠자 밑에서 일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아니 하루도 못 벌어. 그냥 어떻게든 아득바득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덴지의 앞에 전기톱의 악마인 포치타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전기톱의 악마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만 아주 카와이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빵댕이가 예술인 아주 퐁실퐁실한 친구죠. 아무튼 그렇게 귀여운 포치타가 덴지의 앞에 피를 흘리면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덴지는 그런 포치타를 구해주면서 이 둘의 짠내나지만 아주 행복한 동거 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덴지는 결국 자신에게 일을 줬었던 그 깡패들, 그 야쿠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 죽었다고? 네. 주인공인 덴지가 무려 1화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끝입니다. 가 아니고, 그러나 이번엔 포치타가 덴지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구해주냐? 포치타는 덴지와 악마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심장을 덴지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포치타가 말하죠. 덴지, 나는 너의 꿈 얘기를 듣는 게 참 좋았었어. 이건 계약이야. 내 심장을 너한테 줄 테니까
앞으로도 너의 꿈을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서 포치타의 심장을 가지게 된 덴지는 악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기보다는요, 악마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요, 신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된 덴지는 전기톱의 악마의 능력을 가지게 된, 몸에서 전기톱을 뽑아서 싸우는 아주 강력한 무기 닌겐이 되죠. 그리고 그런 덴지를 흥미롭게 생각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데브런터의 책임자 마키마였다. 이 체인소맨의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심지어 아주 아리따운 미모를 가진 그녀가 데브런터의 책임자다?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마키마가 덴지의 앞에 나타나서 아주 시원빠끈하게 제안을 해요. 덴지쿤, 와타시 데브런터 책임자 데스. 어라? 악마의 심장이네요? 이걸 어쩌지? 와타시 초강력 데브런터인데 뭐 어떡해요. 지금 여기서 저한테 집이 되실래요? 아니면은 우리 데브런터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악마를 때려잡으실래요? 선택은 자유, 거절은 죽음. 아니 뭐 덴지가 뭐 어쩌겠어요? 데브런터 네, 데브런터 해야죠. 할게요.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덴지는 마키마의 젠틀한 권유에 데브런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데브런터에 들어간 이유가 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도 있지만, 나한테 제안을 주신 이 마키마 사마의 용안을 봐봐. 얼마나 미인이야? 충성을 바쳐야지. 그리고 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데브런터 하면 밥도 준대, 돈도 준대, 집도 준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덴지의 사고 회로는요, 단순 그 자체거든. 밥 주면 착한 사람, 나 예뻐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이거야. 아무튼 그렇게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까지 예쁜 줄 알았던 마키마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데브런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데브런터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악마를 때려잡는 건 뭐 물론이지만 그 악마들 중에 최강이라 여겨지는 총의 악마를 잡는 게 목표였습니다. 총. 자, 이 한 글자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공포 그 자체입니까?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총의 악마는 과거에 한 번의 등장만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을 학살한 명실상부한 최강의 악마다 이거야. 그렇게 총의 악마를 쫓으며 열심히 데브런터 활동을 하던 덴지는 그런 삶에서 서서히 행복을 느끼게 되죠. 데브런터의 동료들과 먹는 맛있는 밥,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집, 그리고 아리따운 마키마짱이 나를 챙겨주기까지 해. 막 달다 달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사람 냄새 난다. 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거치며 서서히 총의 악마에게 가까워져가는 내용을 담은 게 이 체인소맨 1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1기 마지막 장면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로 레제라는 인물입니다. 1기 끝.